흑기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요리할 때 간이 좀 심심하다 싶으면 소금 간장 많이 넣게 되죠. 간이 세면 건강에 안 좋겠다 싶지만 일단 맛부터 챙기다 보니까 손이 쉽게 가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밀가루입니다. 네. 밀가루도 이 건강에 안 좋다고 알려지면서 요즘 가급적 밀가루 음식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요리하는 주부들의 고민이 갈수록 커지는 건데 정 기자도 비슷한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밑반찬으로 감자조림 그런 거 할 때 이제 네. 달달하고 짭조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에 간 맞추는 건 저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간장, 설탕 계속 넣기는 하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넣어도 되나 좀 이제 걱정이 많이 돼요. 하지만 천연 재료로 조미료를 만들고요. 음식을 만든다면 많이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덜 수가 있습니다. 설탕 안 쓰고도 채소와 과일로 단맛을 내고요. 밀가루 대신에 두부로 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화학식초 걱정이었다면요. 천연 재료로 발효식초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먹을수록 건강해진다는데 만드는 법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입안이 행복해지는 음식들입니다. 설탕 듬뿍 넣고요. 밀가루 음식도 빠질 수 없죠. 신맛은 식초 빠지면 서운하죠. 화학성분이나 당분이 많아서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건강을 생각해서 밀가루나 설탕 이런 걸 많이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처럼 좀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많은 식재료 앞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는 없을까? 자, 오늘은 먼저 단맛부터 챙겨봅니다. 요리할 때 설탕 많이 쓰시잖아요. 설탕 대신에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건강한 단맛 내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파인애플과 양파입니다. 묘한 조합이죠. 건강한 단맛의 천연 재료입니다. 먼저 양파는 믹서에 넣고 갈아주는데요. 물을 조금 넣어야 부드럽게 잘 갈립니다. 이렇게 갈아준 양파를 프라이팬에 넣어서 중간 불에서 끓여줍니다. 이때 계속 저어줘야 양파가 바닥에 눌어붙지 않습니다. 양파를 그냥 먹으면 이제 아린맛이 강한데요. 이렇게 볶아주시면 열에 의해서 매운맛이 날아가기 때문에 단맛이 더 풍부해집니다. 양파즙의 색깔이 누르스름하게 변할 때까지 끓여주는데요. 자, 언뜻 보면 마늘 빻은 것 같죠? 이번에는 파인애플입니다. 먼저 껍질을 벗긴 다음에 토막을 내서 믹서에 넣어줍니다. 곱게 갈아주면 달콤한 파인애플즙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겠죠.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즙으로 가지조림의 단맛을 내볼 건데요. 설탕을 안 쓰고도 단맛을 내는 게 핵심입니다. 물과 간장은 1큰술씩, 양파즙과 파인애플즙은 2큰술씩, 평소 설탕 넣는 양보다 2배 정도 더 넣어줍니다. 설탕보다 당도가 낮기 때문이죠. 가지는 반으로 가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요. 이대로 팬에 넣고 볶아줍니다. 가지 표면이 노릇해지면 준비한 양념을 넣고 가지에 잘 배도록 볶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달콤 짭짤한 가지조림이 완성됩니다. 양파와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양파를 사용하게 되면 특유의 향이 있고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설탕 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인애플은 수용성 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탕 대신 음식에 활용하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이번에는 밀가루입니다. 탄수화물 정말 많죠. 열량이 높아 먹으면서 부담되는데 끊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꼭 면 요리를 먹어야 한다면 이걸 쓰는 겁니다. 두부를 납작하게 눌러서 말린 포두부입니다. 두부의 영양은 그대로 갖고 있고 칼로리는 낮아서 밀가루 면 대신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칼국수를 이 포두부로 만들어 볼 건데요. 포두부를 돌돌 말아 칼국수처럼 썰어주고요. 육수에 이 면을 넣고 2분 정도 끓여줍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 칼국수가 되겠죠. 포두부 칼국수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양파즙과 파인애플즙으로 맛을 낸 가지조림, 포두부로 만든 칼국수, 건강식탁이 차려졌죠. 칼국수는 밀가루 면이랑 식감이 달라서 되게 이색적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이에요.
이번엔 새콤한 맛 식초입니다. 하지만 시판 식초, 화학 성분 걱정이 많아서 먹으면서도 좀 걱정이죠. 이 포도로 만들면 어떨까요? 포도 발효 식초를 만들어 봅니다. 포도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그 다음 포도를 한 알 한 알 떼어냅니다. 포도알에 남아있는 물기는 키친타월로 제거합니다. 물기를 제거한 포도알은 손으로 조물조물 으깨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 설탕이 들어갑니다. 포도 대 설탕은 8대2 비율이 좋습니다. 좀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포도 발효를 위해 이 정도 설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저어줍니다. 이번 순서는 유리병 살균입니다. 이렇게 해야 병에 있을 수도 있는 잡균들이 사라집니다. 물 담은 냄비에 유리병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이걸 잘 말린 후 여기에 으깬 포도를 넣고요. 입구를 비닐랩으로 감쌉니다.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내주는데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발효식초 만들 때에는 통풍이 중요하거든요. 밀봉을 하게 되면 발효균이 숨쉴 구멍이 없어서 쉽게 부패할 수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 포도를 재우는 시간도 달라지는데요. 봄에는 2, 3주, 가을에는 3, 4주 재워둔 뒤 포도즙을 걸러냅니다. 이제부터는 새콤한 맛내는 발효 단계입니다. 2, 3개월 지나면 표면에 하얀 막이 생기는데 초막이라고 합니다. 초막이 생기면 좌우로 흔들어 막을 깨줘야 하는데요. 발효균에 산소가 공급돼 발효가 원활해집니다. 초막이 생기고 약 6개월 지나면 식초 맛을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깔때기로 걸으면 완성이죠. 천연 식초에는 유기산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도 특히 좋습니다. 활용법도 다양한데요. 샐러드에 뿌리면 입맛 돋우는 상큼한 드레싱이 되고요. 탄산수에 넣고 얼음 동동 띄우면 새콤한 건강 음료수가 되죠. 만드는 데 시간은 좀 걸려도 한 병 담그면 요리할 때 두루두루 쓰입니다. 설탕과 밀가루 그리고 식초, 맛도 좋고 건강해지는 재료들로 오늘 건강 밥상을 차려보면 어떨까요?